오늘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면역은 무엇일까요? 면역은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의사 또는 적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거나 방어하는 군대라고 별명을 지어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면역이 어떨 때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까요? 면역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기생충 같은 이런 이물질이 나의 몸에 들어오면 면역이 일을 하기 시작하죠. 물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면역은 또 하나 나와 내가 아닌 것에 대한 구별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A라는 사람의 세포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A의 몸이라는 단백질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B라는 사람의 세포에 B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단백질 꼬리표가 붙어 있죠. 그래서 A와 B는 서로 다르죠. 만약에 볼게요.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나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 공기나 물에 많이 존재해요. 공기나 물은 사람이 인체가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죠. 물 같은 경우를 볼게요. 물은 미네랄의 공급원이기도 하고요. 완충작용도 하고요. 체온 유지도 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기능이 다양한 물은 마시는 즉시 30초 안에 혈액으로 도달을 해요. 그리고 1분 내에는 뇌로 도달이 되고요. 2분 정도 지나면 자궁으로 도달이 돼서 좋은 물, 미네랄이 풍부한 물, 깨끗한 물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물도 중요하지만 이 물보다 1000배 정도 더 많이 먹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기죠. 그래서 물과 공기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나 물을 통해 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피부도 될 수 있고요. 우리 몸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상징처럼 A 사람의 세포에 그 꼬리표를 달아줬어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호흡기를 그려볼게요. 코가 있고요. 입으로도 들어오고요. 기관이 있어요. 기관지를 지나면 이 기관이 갈라져서 기관지가 되고요. 더 가는 기관지, 모세기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폐가 있고요.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는 여기 폐포세포, 헛헛가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자, 이러면 일단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콧물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지나서 기관까지 내려오면 여기 섬모세포들이 빗자루처럼 생겨서 이렇게 쓸어 올리는 역할을 해요. 이물질을 다시 뱉어내려는. 그래서 가래가 나오거나 재채기를 통해서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우리 코털이나 코 점막은 PM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것들을 걸러낸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작은 것들은 너무 많이 존재해요.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건 PM2.5부터 우리는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PM2.5 미만의 그 정말 작은 미세먼지들은 산소라고 우리 몸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산소처럼 굉장히 작아서 굉장히 깊은 폐까지 바로 들어가고 혈관이나 혈액으로 이동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오염된 먼지잖아요. 그 공기가 들어와서 폐에 이렇게 공격을 해서 폐세포가 상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재채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위가 있고요. 이렇게 장이 있어서 응가로 나온다고 보면 이렇게 위산도 살균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해로운 게 들어오면 내 몸의 체내에 있는 물과 섞어서 빨리 해로운 걸 빼내려오는 작용으로 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피부 조직이 이렇게 상처가 나서 여기 고름이 생기잖아요. 백혈구와 여기 세균이 쌓은 시체죠. 그래서 고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땀이나 피지 같은 경우도 면역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천 면역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천 면역이 있고요. 자, 선천 면역 말고 제가 군대라고 봤을 때 이번엔 군인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군인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로 백혈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백혈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입이 굉장히 큰 백혈구로서 이렇게 매크로퍼지라고 하는 백혈구가 있어요. 많이 크게 먹는 백혈구예요. 그리고 과립구들이 있고요. 과립 모양으로 뭉쳐 다니면서 세균을 꿀꺽 삼키는 세포예요. 면역세포. 그 외에 이외에 T세포, B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서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 NK세포 등이 이제 소개시켜 드릴 군인들이에요. 자, 매크로파지와 가립구는 세균을 담당하는 백혈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세포, B세포, NK세포는 암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이 세균을 담당하는 것과 암 바이러스를 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더러운 손이라던가 공기 중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과립구, 요 매크로파지는 전체 면역을 100으로 봤을 때 매크로파지는 한 5% 정도, 과립구는 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요 암이나 바이러스를 잡는 요 면역들이 한 35% 정도의 비율로 균형 있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과립구나 매크로파지는 세균 종류나 이물질이나 모든 걸 가리지 않고 특정 세균, 특정 이물질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몸과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공격을 하고 일단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걸 비특이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요 T세포, B세포, NK세포는 암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하기도 하고요. 특히 요 바이러스를 잡을 때 해당 바이러스, 뭐 메르스면 메르스, 사스면 사스 그런 항원들이 들어왔을 때 병원균이라고 표현하게 그러니까 우리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표현할게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그걸 이기는 항체를 만들어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그 해당이 되는 바이러스에만 기능을 해서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억을 해요. 항체를 만들어서 다음에 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한번 항체를 만들었던 그 바이러스들은 바로 잡아서 기억을 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매크로파지나 과립구는 조금 행동이 빠르겠죠. 빠르게 일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T세포, B세포, NK세포는 좀 대응이 좀 느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흉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는 심장 앞쪽에 이렇게 흉선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흉선에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흉선 상피세포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흉선 상피세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 몸의 단백질 구조를 이해시키기도 하고요. 저 면역세포들, 여기 나와 있는 면역세포들이
세포 훈련학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훈련학교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똘똘한지 멍청한지를 여기서 훈련을 하고요. 탈락도 시키고 합격도 시켜요. 그래서 내 몸이 다른 단백질이 들어왔는데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거나 그럼 탈락.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가리면 합격. 이런 식으로 여기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훈련이 나름 엄격하기 때문에 졸업생이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은 면역들이 우리 몸에서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안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바이러스를 처리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A라고 하는 사람의 면역이에요. 세포예요. 세포들이 이렇게 똑같은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단백질 구조를. 그런데 이 면역에게 이때는 서로 친구예요. 우리 친구다. 우린 같은 팀 하다가 바이러스가 와서 이렇게 딱 붙으면 이 세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에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얘기를 해요. 나를 버려. 난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나를 처리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은 달라졌잖아요. 단백질 구조가. 그래서 요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얘도 바이러스가 와서 붙어요. 그러면 나도 친구가 아니다. 더 이상 나를 처리해.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정상세포가 아닌 뭔가 오염물질이 붙은 바이러스가 침범한 이렇게 세포들이 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매크로파지가 와서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서 얘가 이렇게 얘를 와그작 씹었더니 뭔가가 나왔어 하면서 항원 제시를 해요. 이거 항원이거든요. 요 원인이 되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원 제시를 합니다. 자, 매크로파지 말고 여기서 보여드렸던 B세포도 이렇게 낯선 것들이 오면 일단 와서 달려와서 와그작 씹고 똑같이 항원 제시를 해요. 누구에게 할까요? 바로 T세포한테 해요. 이 T세포이긴 한데 종류가 좀 있어요. 이 T세포는 항원 제시를 했을 때 어디 보자 하고 검사하는 T세포예요. 이 T세포 이름은 도움 T세포 또는 헬퍼 T셀이라고 해요. 자, 이름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 도움 T세포는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별을 4개를 그려줄게요. 모자를 썼어요. 총사령관이에요. 이 도움 T세포가 어디 보자 항원 제시를 한 거 보더니 어이구 이거 정말 나쁜 녀석 맞네. 얘를 처리해야 되겠네 라는 판단이 서요. 그러면 다시 T세포가 명령을 내려요.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냐? 다시 매크로파지한테 더 열심히 먹으십시오. 많이 먹으세요. 저 녀석들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T세포에게 또 명령을 내려요. 얘는 도움 T세포고요. 이 T세포는 킬러 T세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킬러들은 아무나 죽이러 다니지 않아요. 살해를 해주십시오 라는 의뢰가 있을 때 킬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런 것처럼 킬러 T세포는 평상시에 멍하니 있다가 여기 헬퍼 T세포가 도움 T세포가 처리해야 될 녀석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보를 주면 그때 와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킬러 T세포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헬퍼 T세포가 또 킬러 T세포에게도 얘기하고 B세포에게도 얘기를 해요. 그럼 B세포는 쟤를 처리하라고요. 그러면 제가 저 혼자는 힘드니까 저와 닮은 면역세포들을 여러 개 많이 분열을 시켜서 많이 만들게요. 이래서 B세포를 막 분열하고 분할을 하고 복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B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이 항원 물질은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체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면역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염된 물질과 오염된 세포와 오염되지 않은 세포, 그러니까 나와 내가 아닌 뭔가가 붙은 세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면역이 똑똑하게 구별하려면 영양학적으로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뼈 지하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천연의 신경 안정제라서 우울증이라던가 불면증 같은 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리고 근육의 수축 작용을 할 때도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한데요. 그거 말고 면역에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보면 면역에서는 면역의 눈, 그러니까 백혈구의 눈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분열을 한다고 했잖아요. 비세포가 막 분열을 할 때, 세포 분열을 할 때 필요한 영양소가 대표적인 게 아연입니다. 이 아연이 부족하면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항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항체를 만드는 주 원료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항체를 만들기가 힘들고요. 그러다 보면 감기 바이러스가 처리가 되기가 힘들다 보니까 감기가 오래 가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거야, 체력이 부족한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단백질 부족은 항체를 만들게 하는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육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효소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지만 오늘 면역으로만 본다면 항체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흔히들 먹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 에너지 대사,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냠냠 먹으면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만들 때 반드시 비타민 B군이 필요하고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고른 균형 있는 영양이 필요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많냐면 식물에 많아요. 그래서 식물에는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해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죠. 식물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산화 역할, 영양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이로운 일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영양 중에 이 얘기는 안 했구나.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백혈구의 먹이라고 합니다. 먹이가 많이 공급이 되어야 세균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잘 잡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요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방법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식물 내재 영양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데 왜 에이즈는 바이러스인데 처리하지 못할까? 무슨 일일까? 왜 정복이 안 될까? 이 에이즈는요, 놀랍게도 들어왔을 때 바로 이 T세포를 먼저 찾아서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처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T세포, 헬퍼 T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T세포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나머지 그 면역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아직도 에이즈 치료제는 없어요. 에이즈 치료제는 없고요. 이렇게 항체가 이렇게 만들고 킬러 T세포가 명령을 받고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면역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 NK세포는 선천 면역에 속하나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항상 수시로 암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NK세포가 체내에 많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요. 이렇게 세포와 세포 간에 요즘 많이들 이야기 나오는 게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토카인은 항원 제시할 때 그렇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서로 의사소통하는 세포 간의 정보 전달 물질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사이토카인. 그래서 여기서도 사이토카인을 막 방출을 해서 킬러 T세포는 바로 잡으러 가고 B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또 하나 B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해서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요. 손 모양의 항체를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부착시키거든요. 꼼짝 못하게 잡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항체로 잡아놓은 바이러스는 이 매크로포지가 먹기에 더 맛있대요.
맛있으면 더 잘 먹겠죠. 그래서 B세포가 직접 잡기도 하고 또 매크로파지가 잡아놓은 건 더 맛있게 먹기도 해서 서로 면역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항원 물질이 들어와서 항체를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대응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4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동안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더 퍼지지 않게 열이 난다거나 붓는다거나 하는 불편한 증상들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무서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또한 우리 몸의 면역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반응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식물 내재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